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봅시다. 자, 아톰, 모레큘러, 아이온. 자, 다시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이소톱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아이소톱은 뭐야? 아이소톱은 자, 아토믹 넘버는 같대. 아토믹 넘버가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니 얘는? 아토믹 넘버가 같다라는 얘기는 프로톤 넘버가 같다는 얘기지. 그런데 아토믹 매스는 다른 거. 그걸 아이소토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 아토믹 넘버는 같은데. 즉, 프로톤 넘버는 같은데 아토믹 매스가 다른 거. 근데 아토믹 넘버가 같다. 즉, 프로톤 넘버가 같다라는 얘기는 같은 엘리먼트라는 얘기야. 그런데 매스가 다른 거야. 매스가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Na, 소듐이라는 게 있는데 소듐은 11번이잖아? 근데 소듐 11번인데 매스가 22짜리 매스를 갖는 소듐이 있고 같은 소듐이야. 왜냐하면 이 소듐이라는 거는 요거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야. 요 번호에 의해서. 즉 프로톤 넘버가 같으면 같은 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소듐이니까 당연히 11이야. 그지? 프로톤 넘버가. 근데 매스가 이렇게 다른 게 있단 말이야. 22짜리가 있고 23짜리가 있고 같은 소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23 이렇게 매스를 갖는 그러한 소듐이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프로톤 넘버는 같지만 매스가 있게 다른 그러한 엘리먼트를 우리가 아이소토프라고 합니다. 소듐 이런 것이 아이소토프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매스는 다르고 아토믹 넘버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소토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외울 필요 없어. 아이소토프의 개념이 뭔지만 알면 돼. 아이소토프에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냥 주어지니까 매스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쉽게 판별할 수 있는데 아이소토프가 뭐냐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아토믹 넘버는 같고 아토믹 매스가 다른 거.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토믹 넘버가 같으니까 프로톤 넘버는 같고요. 뉴트론 넘버가 달라서 결국은 매스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토믹 매스라는 게 뭐니? 자, 아토믹 매스라는 거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프로톤 넘버 더하기 뉴트론 넘버잖아. 그지? 뉴트론 넘버잖아. 그지? 왜냐하면 일렉트론 매스가 없다라고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일렉트론 매스는 있어. 눈곱만큼 있는데 그냥 없다라고 에스티메이션. 우리가 그냥 근사한단 말이야. 에스티메이션. 그래서 실제적인 아토믹 매스는 그냥 누클레우스 안에 있는 프로톤 넘버와 뉴트론 넘버만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아토믹 매스는 프로톤 넘버와 뉴트론 넘버를 합한 건데 지금 아토믹 매스가 달라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뭐야? 프로톤 넘버는 같잖아. 이제 프로톤 넘버는 같잖아. 근데 매스가 달라지려고 그러면 결국은 뉴트론 넘버 요게 달라져야지만 매스가 달라지지? 그래서 프로톤 넘버는 같지만 그래서 뉴트론 넘버가 다른 거를 아이소토프라고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데피니션은 이거지만 자,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뉴트론 넘버가 달라지면 아토믹 매스도 달라지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소토프는 케미칼 프로퍼티는 거의 같아. 거의. 왜? 케미칼 프로퍼티는 뭐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일렉트론, 밸런스 일렉트론에 의해서, 밸런스 일렉트론의 개수에 의해서 자, 케미칼 프로퍼티는 결정이 되거든. 근데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는 아이소토프는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는 같으니까. 그죠? 케미칼 프로퍼티는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피지컬 프로퍼티는 달라. 왜 다르겠까? 피지컬 프로퍼티, 매스가 다르니까 피지컬 프로퍼티는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아이소토프는 기본적으로 아토믹 넘버는 같고 아토믹 매스가 다른 거를 아이소토프라고 하고요. 기본적인 특성, 케미칼 프로퍼티는 거의 같고 피지컬 프로퍼티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자 봅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소토프의 예로 소듐을 들었는데 그 예를 든 거야. 소듐. 자, 소듐이니까 프로톤 넘버는 똑같이 같은 소듐이니까 프로톤 넘버는 11이지만 매스가 23, 24 이렇게 매스가 다른 거야. 이런 걸 아이소토프라고 하는 거죠. 왜 달라졌어? 결국은 이 뉴트론 개수가 달라서 뉴트론 개수가 이렇게 달라서 매스가 달라진 겁니다. 프로톤 개수는 같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뉴트론 개수가 달라져서 매스가 다른. 그렇지만 같은 엘리먼트, 즉 프로톤 넘버, 즉 아토믹 넘버는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아이소토프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그젬플이야. 아이소토프 이그젬플. 소듐이 그렇다는 얘기야. 소듐만 그런 게 아니고 아이소토프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예로 소듐이라는 거를 예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소토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듐 11인데 22짜리가 있고 23짜리가 있단 말이야. 그지? 응? 그러면 우리가 피리오딕 테이블 보면 소듐을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보면은 매스가 하나로 딱 주어져 있거든. 소듐하고 심벌이 있으면 11하고 요 매스가 딱 하나로 주어져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듐은 22짜리 매스를 가진 소듐도 있고 23짜리 매스를 가진 소듐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피리오딕 테이블을 딱 보면은 그냥 매스를 한 개로 표현해 놨거든.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22와 23의 에버레이지 평균을 냈겠지. 그런데 얘가 50% 이런 물질이 50% 있고 이런 물질이 50% 지구상에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22와 22 더하기 23 나누기 2로 해서 에버레이지를 내겠지. 그렇지만 지구상에 이런 퍼센테이지로 존재하지 않아 얘네들이. 실제적으로는 봐봐. 실제적으로는 얘가 한 10% 존재하고요. 얘가 어떻게? 한 90% 존재한다고 하자. 지구상이 존재할 때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런 경우는 그러면 10%, 90% 이렇게 존재할 경우는 어떻게? 22 매스를 갖는 게 자 0.1 10%니까 0.1이지. 그 다음에 90% 23짜리는 90% 존재하니까 23 매스를 갖는 건 90%니까 0.9죠.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내는 걸 우리가 weighted average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균 내는 걸 우리가 weighted average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소토프, 소듐 같은 아이소토프는 뭐야? weighted average를 내서 그거의 매스를 우리가 요게 매스, 평균 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사용을 한다고. 아시겠습니까? 22를 쓸지 23를 쓸지를 모르니까 평균을 내야 되는데 weighted average를 낸다고. 그냥 average가 아니고 weighted average 이런 식의. 그래서 weighted average 내는 방식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이소토프에 해당하는 엘리먼트의 아토믹 매스는 뭐야? weighted average를 낸다. 됐습니까? 그래서 weighted average를 내서 그 매스 값을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럼 연습 한번 해보자. weighted average 어떻게 내는지 봐봐. 자, 문제에서 자, 두 개의 자, 아이소토프가 있대. 아이소토프가 있는데 리튬은 그러니까 아이소토프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 형태로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런 리튬이 실제적인 매스가 6.015 매스를 갖는 리튬이 있고요. 매스가 7.016 매스를 갖는 리튬이 있대. 요거 7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7.016인데 요거 다 쓰기 귀찮으니까 7이라고만 표현해 놓은 거야. 정확한 매스는 요거야, 요거. 요게 6이 아니고 사실 6은 그냥 대충 써놓은 거고. 정확한 매스가 주어지면 이걸 써야 되는 겁니다. weighted average를 낼 때. 그런데 6.015 매스를 갖는 리튬이 7.42% 존재하고요. 7.42% 존재하고 그 다음에 7.016 매스를 갖는 리튬이 뭐야?
92.58% 존재한대. 자, 두 개를 합하니까 매화 100% 되지? 그럼 딱 두 개만 존재하는 거죠. 다른 리튬, 다른 아이소토프 리튬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두 개 합하면 100%가 되니까.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weighted average. 자, 리튬의 아토믹 매스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두 개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요 퍼센테이지를 고려해서 평균을 내야 되니까, 즉 weighted average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weighted average. 됐습니까? 그래서 weighted average를 내면 자, 6.015가 몇 프로? 7.42%니까 0.742. 됐습니까? 0.742가 아니고 0.0742죠? 0.0742. 하나, 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7.016 매스를 갖는 게 7.016 매스를 갖는 게 자, 몇 프로? 92.58%. 그러니까 0.9258.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weighted average를 계산해 내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요 값 계산한 값이 여러분들은 계산하면 되니까 선생님이 계산 안 해줄 거야. 자, 여러분들 요거 계산해 내면 되겠죠. 요 값이 바로 아토믹 매스가 되는 겁니다. 리튬에. 됐습니까? 됐죠? 답이 6.941이네요. 6.941 이게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6.941.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피리오딕 테이블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 아토믹 넘버 자 1부터 자 20까지의 엘리먼트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이 하이드로젠, 뭐 2번은 힐륨. 그래서 이름하고 그 다음에 힐륨이 아토믹 넘버가 2번, 뭐 베릴륨이 아토믹 넘버가 4번, 이런 식으로 자 1번부터 해서 10번, 그 다음에 자 11번부터 20번까지 그 엘리먼트의 심벌과 이름과 번호를 매치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래서 14번 아토믹 넘버 14번이 뭐니? 그러면 어떻게? 바로 Si 실리콘 이렇게 여러분들 툭 튀어나올 정도로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정도. 다른 거는 기억을 안 해도 되지만 1부터 20까지는 최소한 기억을 좀 해두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AP 시험 보는데 시험장 가면 피리오딕 테이블 주잖아요. 근데 굳이 외울 필요 있을까요? 네, 외울 필요 있습니다. 왜?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1부터 20까지는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어떤 문제를 풀 때 활용을 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1부터 20까지는 여러분들 피리오딕 테이블가 주어져서 굳이 안 외워도 되지만 여러분들 시험을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선 1부터 20까지는 여러분들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외우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됐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요거 6개의 엘리먼트, 요거는 1부터 20까지 엘리먼트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요거 6개 엘리먼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시험 보는데 좀 유리합니다. 근데 나는 도저히 1부터 20까지 외웠더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도저히 못 외우겠어. 그러면 요거는 외우진 않더라도 피리오딕 테이블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피리오딕 테이블에 대충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 여러분들 위치만이라도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Mn 망가니즈. 암기하는 게 좋은데 암기 못하겠으면 그렇게 하라고.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위치라도 기억해 두라고. Mn25 망가니즈, 그 다음에 Fe26 아이런, Cu는 커퍼고요 29, 그 다음에 Ag는 실버고 47, Hg는 머큐리고 80, 그 다음에 Pb는 레드고요 82. 됐습니까? 그거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은데 못하면 피리오딕 테이블에서 위치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된다. 단 1부터 20까지는 여러분들 1번부터 20번까지는 암기해야 돼 무조건.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그게 암기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필요역 테이블 들어와야지만 여러분들 수업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필요역 테이블, 자, 요거를 공부를 조금 맛배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1부터 20까지 외웠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 필요역 테이블 지금 설명할 거야. 지금 외우지 않고 지금 이 설명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앞에 지금 1부터 20까지는 여러분들 외웠다란 가정하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거야. 아직까지 안 해온 학생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수도하고 여기서 자, 인강 수업 잠깐 멈추기 해놓고요. 잠깐 멈추기 해놓고 다시 가서 1부터 20까지 다 외운 다음에 와서 요 부분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1부터 20까지 외웠다는 전제하에 설명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외웠으면 그룹핑을 해서 여러분들 여기다 집어넣을 줄 알아야 돼. 됐습니까? 됐죠? 자, 한번 봅시다. 필요역 테이블에서 자, first 그룹에 어떠한 1부터 20까지 엘리먼트 중에 first 그룹 1A라는 그룹에 뭐가 들어가는지 2A라는 그룹에 뭐가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그걸 그룹핑 시켜서 1부터 20까지는 여기 필요역 테이블에 채워 넣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필요역 테이블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 줄게요. 자, 필요역 테이블 보면 딱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 요렇게 세로줄 첫 번째 세로줄 요거 세로줄에 있는 거 요런 거를 우리가 그룹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첫 번째 그룹, 이걸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가로줄, 가로로 된 걸 우리가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세로로 된 건 그룹이라고 그랬지? 요 가로는 뭐야? 우리가 이걸 피리어드라고 그래. 피리어드. 같은 주기. 이건 첫 번째 피리어드, first period, 그 다음에 second period, third period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리어드는 뭔가 하면 쉘 넘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리어드에 있는 놈들은 쉘 넘버가 1개, 두 번째 피리어드는 쉘 넘버가 2개, 세 번째는 쉘 넘버가 3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룹이 나타내는 게 뭔가 하면 자, 그룹은 선생님이 이게 세로줄이라고 그랬죠? 그룹이 나타내는 건 뭔가 하면 같은 그룹에 있으면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가 같아. 자, 첫 번째 그룹에 있는 놈들은 밸런스 일렉트론이 몇 개야? 첫 번째는 1개. 두 번째 그룹은 밸런스 일렉트론이, 두 번째 그룹의 엘리먼트는 밸런스 일렉트론이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몇 개야? 그러면 3개. 그렇지. 네 번째는 4개. 5개, 6개, 7개. 이쪽,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일곱 번째 그룹에 있는 뭐야? 있는 놈들은 뭐야? 밸런스 일렉트론이 7개인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뭘까? 요 부분 선생님, 요 부분에 있는 거는 떼고 2A에서 3A로 바로 쑥 넘어갔죠. 사실은 요 3A가 아니고요. 1, 2, 3, 4, 5, 6, 여기서부터 3 해서 쭉, 4 쭉 해서 뭐야 이게? 12가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가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요 트랜지션 메탈은 메인 엘리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메인 엘리먼트만 따져서는 요게 1, 2, 3, 4, 5, 6, 7, 8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13, 14, 15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됐어. 그래서 여기 가운데 선생님이 생략하고 얘기 안 한 요거를 우리가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합니다. 메탈인데 트랜지션 메탈. 됐습니까? 그 트랜지션 메탈은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옥시데이션 넘버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옥시데이션 넘버가 여러 개야. 한 개가 아니고 2개 이상 갖고 있는 게 트랜지션 메탈이고 트랜지션 메탈은 아이온으로 됐을 때 얘는 컬러를 띄어. 색깔을 띈다고, 색깔을. 이게 트랜지션 메탈의 특성이야. 알겠습니까? 아무튼 요 부분, 필요역 테이블의 요 부분에 있는 것들 우리가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됐죠? 지금까지 한 걸 정리 한 번 더 하면
자, 세로줄은 뭐야? 우리가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트랜지션 메탈 제외하고요. 메인 엘리먼트만 따지기 때문에, 자, 1, 2, first group, second group, third group, fourth group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같은 그룹에 있으면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가 같은 거고, 첫 번째 그룹은 밸런스 일렉트론이 하나, 두 번째는 두 개, 세 번째는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밸런스 일렉트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가로줄은 우리가 피리어드라 그러고요. 같은 피리어드, 얘는 쉘 넘버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같은 피리어드에 있는 놈들은 쉘 넘버가 같다. 그러면 첫 번째 피리어드는 쉘 넘버가 한 개, 두 번째 피리어드는 쉘 넘버가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 다섯 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룹에 있는 놈을 우리가 첫 번째 first 그룹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특별한 명칭이 있어. 네임이 있단 말이야. 그 이름이 알카리 메탈이라고 합니다. 단 요 H는 메탈이 아니기 때문에 H를 뺀 나머지 것들을 알카리 메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알카라인 어스 메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있는 놈들을 우리가 할로젠이라고 부릅니다. 할로젠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있는 놈을 우리가 노블 가스 혹은 이너트 가스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너트라는 의미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야. 그래서 여덟 번째 있는 놈들은 밸런스 일렉트론이 몇 개니? 8개지? 8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밸런스 일렉트론이 8개에서 안정, 스테이블 하기 때문에 얘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놈하고 붙지 않는다고, 바인딩 하지 않는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그 이름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노블 가스는 선생님 밸런스 일렉트론이 8개라 그랬지? 근데 얘 헬륨만 제외하고, 헬륨은 밸런스 일렉트론이 몇 개야? 얘는 2개야. 그래서 2개를 갖거나 혹은 자 니온부터 알곤 쭉 밑에는 밸런스 일렉트론, 얘네들은 8개를 갖는다고. 그래서 2개, 밸런스 일렉트론이 2개 가져도 스테이블해. 그 다음에 8개 가져도 스테이블 합니다. 그런데 밸런스 일렉트론이 딱 2개, 힐륨인 경우만 얘네만 스테이블 한 거고, 다른 밸런스 일렉트론, 여기에도 밸런스 일렉트론, 세컨드 그룹에 있는 놈들도 밸런스 일렉트론이 2개지. 얘네들은 스테이블 하지 않아. 얘네들은. 근데 얘는 힐륨만 밸런스 일렉트론이 2개가 있더라도 스테이블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헬륨은 밸런스 일렉트론이 2개. 왜냐하면 힐륨이라는 놈은 이제 뉴클리어스가 이렇게 있고, 일렉트론이 총 몇 개 있어, 얘는? 일렉트론이 총 2개야. 총 다 합해서 일렉트론이 2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2개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쉘에 2개가 딱 있는 거거든. 이런 경우만 스테이블 한 거야.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있는 거는 수소, 자 힐륨,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론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토탈 그 일렉트론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니까 일렉트론 개수, 뉴트럴 하다 그러면 프로톤 개수나 일렉트론 개수가 같지? 그러면 일렉트론 총 개수가 몇 개야? 4개란 얘기잖아. 그럼 4개 가지려면 첫 번째 쉘에는 맥시멈으로 2개밖에 못 갔거든, 일렉트론을. 총 4개를 가져야 되니까 두 번째 쉘까지 간다고. 두 번째 쉘에 이렇게 2개가 됐지? 그래서 얘는 총 일렉트론이 4개인데 4개 중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일렉트론이 2개인 경우지, 이런 경우는 스테이블 하지 않다고. 힐륨 같은 경우는 총 일렉트론이 2개인데 그게 마침 딱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하고 같으면 그럼 스테이블 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를 가져서 우리가 안정한 경우는 우리가 이걸 두엣 룰이라고 부릅니다. 두엣 룰이라고 그래요. 2개. 밸런스 일렉트론을 2개를 가져서 안정된 경우를 두엣 룰이라고 그래요. 2개를 가져서 안정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8개를 가지면 밸런스 일렉트론이 8개면 무조건 안정합니다. 그래서 옥텟 룰이라고 그래요. 옥텟 룰. 그래서 8개, 옥텟이 8개라는 뜻이거든. 8개의 밸런스 일렉트론을 가지면 스테이블하다. 그걸 옥텟 룰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엘리먼트들은 지금 뭐야? 이 노블 가스의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대로 같은 주기에 있을 때 같은 주기에 있는
노블 가스의 밸런스 일렉트론 개수를 맞추려고 L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 스테이블해지니까. 됐습니까? 그럼 자, 얘는 뭐야? 퍼스트 그룹에 있는 놈들 한번 생각해봐. 퍼스트 그룹에 있는 놈들, 퍼스트에 있는 그룹에 있는 놈들 생각해보면 이런 놈들은 자, 밸런스 일렉트론이 한 개지. 밸런스 일렉트론이 한 개인데 얘는 매를 닮으려고 그러면은 H는 어떻게 돼? 일렉트론 하나 얻어야 얘를 닮지? 그런 경우도 있고 H는 일렉트론이 하나인데 하나를 그냥 잃어버려도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예 없는 게 더 스테이블 하거든. 그래서 H는 주로 한 개를 잃어버려. 그럼 리튬 얘네들도 봐. 리튬은 밸런스 일렉트론 몇 개? 얘도 한 개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한 개를 잃어버려서 얘의 일렉트론과 같아지면서 스테이블 해주는 거고, 여기에 소듐이 있어. 소듐 같은 경우는 밸런스 일렉트론 하나거든. 얘도 한 개를 그냥 잃어버려서 8개의 밸런스 일렉트론을 가지면서 안정해지려고 그러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부터 20까지 외웠는데 그 외운 걸 그룹핑 시켜서 여기다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엘리먼트 1부터 20까지 원소 중에서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원소를 채워보자. 그러면 하이드로젠, 리튬, 그 다음에 소듐이 첫 번째 그룹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타슘. 두 번째 그룹은 뭐야? 베릴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그룹은 붕알. 그래서 뭐야? 보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카본, 실리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나이트로젠, 포스포러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옥시젠, 설퍼. 일곱 번째는 뭐야? 플로린, 클로린. 자, 할로젠은 자, 1부터 20까지가 아니고 조금 더 해주는 게 좋아. 왜냐하면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플로린, 클로린, 그 다음에 브로마인, 그 다음에 아이오다인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십니다. 할로젠은. 됐죠? 그 다음에 자, 8쪽 노블 가스는 헬렌아, 그지? 힐륨, 네온, 아르곤까지 여러분들 그룹핑 시켜서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아토믹 넘버 1부터 자 20까지 여러분들 기억 암기를 하고 그거를 피리오딕 테이블에 이렇게 자기가 머릿속에 그룹핑 시켜서 집어넣을 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자, 옥시데이션 넘버, 차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차지는 어떤 경우에 차지를 띠니? 어떤 경우에? 프로톤 넘버하고요, 일렉트론 넘버가 같지 않을 경우에 차지를 띄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톤 개수가 2개, 일렉트론 개수가 3개야. 그러면 얘는 차지가 어떻게 될까? 차지는 선생님이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니? 프로톤 넘버 마이너스 뭐야? 일렉트론 넘버라고 그랬지? 됐습니까? 그럼 프로톤 개수가 지금 2개, 일렉트론 개수가 3개면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고요, 프로톤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차지 띠고 있겠다. 일렉트론이 더 많으니까. 여기까지 됐니? 자, 이런 경우는 차지 어떻게 계산하니? 2-3이니까 마이너스 1 차지를 띠는 겁니다. 얘가 10이고요. 10이고, 자, 일렉트론이 예를 들어서 9개야. 그러면 자, 프로톤이 일렉트론보다 이 경우는 더 많지? 무슨 차지를 띠겠다? 플러스 차지를 띠겠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경우로 차지 어떻게 계산해? 10-9 되니까 얘는 플러스 1 차지를 띠는 겁니다. 한 개 더. 자, 그러면 자, 프로톤 개수가 8개야. 근데 일렉트론 개수가 예를 들어서 자, 6개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8-6 되니까 어떻게 돼? 2죠? 그래서 플러스 2 차지를 띠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지를 띠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포지티브 차지 띠는 아이온, 포지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포지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아이온인데 자,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어.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아이온, 이런 아이온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걸 케타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온이야. 그런데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어.
네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